이만큼 루아이를 했을 때는 L세포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겠죠. 이만큼이 우회가 되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농도가 굉장히 높게 분비돼요. 요만큼 분비되던 피크가 이렇게 올라가요. 많게는 몇십 배까지 올라갑니다. 수술의 결과가 GLP-1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루아이 위 우회수를 하면 GLP-1 피크가 생깁니다. 왜 그런 거 같아요? GLP-1이 우회수를 하면 우회로를 통해서 음식이 췌장을 빨리 자극하기 때문에 L세포 자극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분비가 돼요. 그런데 분비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음식물이 접촉이 돼서 분비하던 거보다 작게는 너다섯 배, 많게는 수십 배가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술하면 생리적인 GLP-1이 피크를 만든다. 생리적인 GLP-1, 합성 GLP-1. 다른 거죠. 우리가 쓰는 약제는 합성 GLP-1이에요. 합성 GLP-1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평소 수술하고 나온 생리적인 GLP-1이 하던 일을 모방하는 거죠. 같은 이름으로 GLP-1이지만 우리는 수술을 해서 얻어진 생리적인 GLP-1의 그런 액션을 통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훨씬 생리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GLP-1은 강력하게 많은 양이 빨리 분비된다. 그래서 생리적인 GLP-1의 효과를 우리는 모르는 중에 수술 후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GLP-1의 역할이 대사율도 높이고 칼로리 소모 많이 하고 포만감 빨리 일으키고 뇌하 수치에다 전달해서 음식 덜 먹게 하는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수술에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를 조그맣게 하고 또 우회하고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먹고 적게 흡수되고 이런 해박적 구조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작용하는 이 GLP-1이고 우리는 이미 수술하면 GLP-1의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그렇죠? 보고 있어요. 어떤 GLP-1? 생리적인 GLP-1의 생리적인 과정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에 회장이라고 그러죠. 회장, 대장이 시작되고 소장의 말단 부위를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L세포라는 게 존재하고 이 L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려가서 자극이 되면 GLP-1 호르몬을 생리적으로 분비합니다. 그리고 분비되는 GLP-1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피크가 돼서 다시 정상 혈중 농도 공복 상태로 복귀하는데 이게 이제 GLP-1 피크죠. 그 피크는 혈중에서 2분 만에 정상화된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식후 15분 후에 피크가 생긴 GLP-1이 생리적 GLP-1이 2분 만에 깨지면서 단 2분 동안에 여기에서의 포만감, 위장, 운동,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GLP-1의 생리적 작용이고 음식 섭취 후 췌장에 도달하는 15분 만에 피크를 만든다. 그리고 걔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만 드세요. 위장은 그만 움직이세요. 이제 더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베타셀 여러분들은 인슐린을 분비하세요. 그럼 혈당이 낮아집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시켜 놓고 2분 만에 없어져요. 이 2분 만에 없어지는 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 다이펩티딜 펩티데이즈 4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예, 요 호르몬이 나와서 얘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이만큼 루아이를 했을 때는 이 거리가 우회가 음식물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L세포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겠죠. 이만큼이 우회가 되니까 보통 15분 만에 피크가 되던 이 GLP-1 혈중 농도가 단 몇 분 만에 일어나요. 5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금방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피크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식후 15분 걸리던 게 단 몇 분 안에 피크가 돼요. 빨리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빨리 배가 부르죠.
원래 하는 일이 위장관 운동 저하시키는 거잖아. 위장이 멈춰. 그러면 포만감 생기고 그리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도 빨리 분비되겠죠.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빨리 일어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빨리 일어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농도가 굉장히 높게 분비돼요. 요만큼 분비되던 피크가 이렇게 올라가요. 많게는 몇십 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강력한 포만감과 심한 위장관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증폭된 게 있네요. 포만감, 위장관 운동 저하, 인슐린 분비, 빠르고 고농도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을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섭취된 칼로리가 빨리 소모돼요.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수술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거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50년 이상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호르몬들이 기능이 밝혀지면서. 만약에 그러면 소매절제술을 하면 어떨까요? 소매절제술은 여기에 유문부에 밸브가 현재 존재를 하죠, 아직. 여기에 있는 밸브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GLP-1 피크가 생기지 않는다가 정설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밝혀진 거는 여기를 동일하게 빨리 통과합니다. 인슐린이 빨리 통과해요. 그래서 L세포에서 또 통과 시간이 짧아져서 GLP-1 피크가 생기고 여기도 GLP-1 피크가 동일하게 생겨요. 심지어는 이 피크가 얘가 더 커요. 예상한 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기서 내려가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유문부 근육이 굉장히 단단한 근육이거든요. 여기에 두꺼운 게 있어요. 얘가 한번 꽉 짜주면 원래 분문부가 있을 때는 음식물이 여기를 한번 툭 치고 이 속도가 감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치고 그대로 리바운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수술한 환자들 상부위장관 조영술 할 때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가죠. 그래서 동일하게 GLP-1 피크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수술에. 모든 대부분의 비만대사 수술에서는 빠르고 높은 GLP-1 피크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이거는 생리적인 GLP-1이에요. 생리적인 GLP-1이 수술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고 빨리 분비되고 고농도로 분비가 된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약을 만들었잖아요. 2005년도 이런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작용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수술 환자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GLP-1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당뇨 치료에만 쓰지 말고, 그동안은 당뇨 치료에만 썼거든요. 비만 치료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이 팬데믹이 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비만은 좀 더 강력하게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합성을 만든 거예요. 합성 GLP-1. 우리가 아는 삭센다, 위고비, 젯바운드 얘네들을 만든 거예요. 합성해서 DPP-4라는 분해 효소의 영향으로서 자유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주사를 하는 한 엄청나게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혈중의 농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깨레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리적이지 않으면서 합성했으면서 깨지지 않고 항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포들을 흥분시켜 놓는 호르몬인 GLP-1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GLP-1은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기능이에요, 다기능.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뇌, 하수체, 그 다음에 지방세포, 간세포, 신경세포, 여러 가지 내분비 기능에 담당하는 췌장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얘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 모든 몸에 GLP-1 수용체를 활성화 시킨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제약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1년 반 동안, 68주간. 그러다 보니 이거 짧은 기간인데도
부작용들이 꽤 있죠. 얘가 자극하고 있는 세포들, 갑상선 수질암, 췌장염 심하게 와서 중간에 금기가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위장 운동 저하나 구토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테스트를 2개월부터 3개월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서 1년 동안 또는 1년 반 동안 권고되는 기간 동안에 이거를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환자는 미국 연구 결과로는 1년 동안에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2년이 되면 30%만 남고 나머지 70%는 GLP-1 작용제를 수용체 작용제를 다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2년이 됐을 때 평가해 보면 미국 데이터입니다. 30% 정도가 아마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못 쓰게 돼서 이제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릅니다. 장기 추적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체중에 관해서 얘를 스톱을 이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연구한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68주 후에 스톱하면 나머지 한 반년에서 1년 거치는 동안에 다 요요가 생겨서 다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26주에 스톱한 연구도 있죠. 중간에 스톱. 그럼 내려가다가 최저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그거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떠나서 지속성보다 더 걱정인 거는 고농도로 유지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 그 고농도가 우리 몸에 GLP-1 수용체를 가진 모든 종류의 세포를 항상 자극하는 활성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데이터가 없는 2년, 5년, 10년 그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을 남길지, 그것이 되돌릴 수 있는 거면 좋은데 비가역적인 부작용이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